신종 코로나 사태로 열흘새 세계 증시에서 3천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태 참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중국 증시 긴 연휴 후에 이제 오늘 열렸는데 큰 폭의 폭락을 보였다고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샹하이 증시 도로 11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네. 문을 열자마자 큰 폭으로 폭락해서 전장 대비 8.72% 하락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8.72% 떨어진 것은 중국 정시 사상 이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 폭락 장세가 조금 누그러져서 마지막에 장을 마감할 때는 7.7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7.2%, 7.72%도 상당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의 8%나 7%는 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7%나 8%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상한가, 하한가 한도폭이 30%로 좀 넓혀져 있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한 없이 마음껏 떨어질 수 있고 마음껏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하에서 7%, 8% 떨어진 것과 중국은 하루 상한가, 하한가가 10%에 불과합니다. 10%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거래가 중단돼 버려요. 아, 네. 그런 상황 속에서 8.72%가 떨어졌다. 이것은 거의 오늘 떨어질 수 있는 폭만큼 더 다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중국 증시가 내일 모레 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3,700개인데 그중에 오늘 3,199개, 거의 95% 이상의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는 중국이 떨어지면 한국이 연쇄 폭락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아침에 개장 당시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만은 이내 상승으로 반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중국발 쇼크에 어느 정도 저항력을 발휘했다. 그리고 마감 당시에도 0.01%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일정 기간 중국발 쇼크를 조금 금융시장에서는 좀 차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네. 환율도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만약에 중국이 또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그 파장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무튼 중국에서의 8.7%의 이 상하이 지수 폭락은 상당히 지금 세계 경제에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국의 영향으로 다른 국가의 증시도 연쇄적으로 급락해서 이른바 중국발 블랙먼데이가 연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앵커님 방금 전 세계 시가총액이 예. 3,000조 정도 달아났다 그랬는데 오늘 상황을 뺀 그 이전에 3,000조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전 세계 증권시장 85개국을 최근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비교를 해보니까 3,000조가 달아났는데 그 중에서도 베네수엘라라든지 일부 칠레, 원래 경제가 좀 나빴던 이런 나라를 빼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위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만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가까이 있는 나라. 이를테면 대만, 홍콩. 홍콩은 우리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교류가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 사태는 중국발 쇼크고 또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난 이 10여 년 전에 사스 사태 때만 하더라도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약 한 17년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아주 급증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 중국과 교류가 많은 나라들은 그 쇼크가 생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는 중국에서의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그것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부분적으로 지금 입국 금지 조치도 시행이 됐고요. 네. 제주의 경우에는 무이자 입국 제도도 이제 당분간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관광 산업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우리 경제의 이 대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 기획재정부가 보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게 크게 한 4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관광객 숫자의 급감입니다. 네. 조금 리우커들이 돌아오면서 또 중국의 이 사드 보복이 해제되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면세점도 늘리고 우리 관광시설도 좀 증설을 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서 갑자기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콕 쇼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집에 앉아서 이 온라인으로만 쇼핑을 하게 네, 된다든지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예, 외부 네. 활동을 차지하다 보면 그만큼 소비가 늘지 않는 거예요. 네. 현재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 부족에 의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대목이 있고 또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사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국 등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수출이 중단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이 생산 공장으로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부품 이런 것을 많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갑자기 이런 생산이 차질이 되게 되면 이른바 세계 공급망, 스플라이 체인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이미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데는 생산을 좀 당분간 쉬어야 되겠다는 이런 지금 그 걱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지금 걱정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네, 것입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이 좀 우선시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뭐 현재 우리 정부가 여러 번 경험이 있고 우리 거시경제 운영에 관한 상당한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노하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홍콩 중국 정시가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우리 금융이 안정을 보이는 것도 그 하나의 대응책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재정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까지는 상당히 건실하고 그리고 지금 지난해에 512조라는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기 때문에 뭐 당장에 정부 재정으로 상당 부분을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기치 못한 이런 사태로 해서 갑자기 자금 부족이 돼서 그 기업이나 그 산업이 근본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중국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속하게 유동성 위기에서 부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여행업체도 그렇고 유통업체도 그렇고 제조업체도 그런 것에 대한 정부가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유동성을 융자해주는 이런 금융 시스템 이런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정책에 협조함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다든지 네. 또는 그 근무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정책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사태에 따른 경제적인 파장과 영향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